그러니까 지난번에 2주일밖에 안 됐는데 오늘 많은 분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통 거시적 의미에서의 동반성장에 관한 논의를 주로 해왔는데 지난번에는 JDC의 동반성장 운동, 미식적 측면에서 발표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오늘은 전 처장님이 한수원 공기업 활동이죠. 공기업에서의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던 해부터일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에서 영어 책으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복사본을 갖고 했죠. 그 복사본이 복사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낮에는 그냥 봤는데 밤에는 정말 잘 안 보였습니다. 저는 동숭동에 살았었는데 그때 전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특선, 하나는 일반선. 특선은 24시간 들어오고 아주 밝고 일반선은 그냥 한 10시간 정도 날이고 어둡고. 잘 안 들립니다. 네? 마스크 내리고 전부 다시 할까요? 네.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서울대학교가 본격적으로 영어책으로 강의를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영어책이 복사본이었었어요. 원본은 비싸니까 복사본을 했었는데 그 복사본이 낮에조차도 보기 힘들 정도로 복사 기술이 좋지 않았었죠. 밤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살던 동숭동은 전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특선도 있고 일반선도 있어요. 특선은 24시간 들어오고 밝고 일반선은 한 번에 10여 시간 들어오고 어둡고 있었는데 저희 집의 전기는 일반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잘 못했었는데 요새는 그때는 전기값도 굉장히 비쌌는데 요새는 이 한수업과 전기 관련 기관들이 더불어 싼 값에 아주 좋은 전기를 많이 쓸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말씀을 경청을 하고 끝난 다음에 활발한 토론을 평소처럼 하기를 바랍니다. 부장님 모실까요? 네. 박수로 맞아주시죠.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2차 다 접종 완료했고요. 디스턴스도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면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상생협력 업무를 맡고 있는 전영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름에서 유추해 보면 수력하고 원자력하고 이걸 수력은 사실은 한 절반 정도 저희 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원자력은 전체를 담당을 하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의 제일 큰 발전 기업입니다. 지금은 이제 본사가 경주에 있고요. 전국에 주로 이제 바닷가에 또는 또 그 수계, 강변에 발전소들이 위치해 있고요. 저희 한수원에서 만들어내는 전기가 쓰고 있는 전기의 대략 전등의 4개 중에 하나, 4분의 1, 25% 정도가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차츰차츰 제가 얘기를 하는데 중간중간 언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또 저도 성의껏 대답하고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경주에서 올라왔고요. 저희 한수원이 또 왜 경주에 가게 됐냐고 하면
여러분들 뭐 요즘 많이 아시겠지만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면 이제 폐기물이 남게 됩니다. 우리 연탄 쓰고 나면 연탄재 남듯이 그 폐기물 문제가 이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폐기물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해서 이 방사성 농도가 낮은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의 개념에는 이제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우라늄 핵분열하고 나게 되면 이제 사용한 연료, 사용 연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고를 어디에다가 지을 것이냐 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가 경합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가장 찬성률이 높은 동네가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하고 몇 가지 공공기관들이 경주로 이전을 하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한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가 경주에 위치하게 된 경위가 되고요. 오늘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과연 동반성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아버지이신 전 총리님을 모시고 제가 동반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진짜 주제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장에서 실제 일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코멘트도 해주실 수 있고요. 또 더 나은 제안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원자력 수력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CEO 정재훈 CEO께서 1만 2천 명 종업원을 지금 진두지휘해서 원자력뿐만 아니라 원자력을 넘어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사에 여러 조직들이 있고 사업소에 여러 조직들이 있고요. 사업소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분야 발전소 현재 24개 세워놓고 이제 향후에 이제 문 닫을 발전기가 2개 정도 있고요. 운영되고 있는 게 24개 정도 있고 새로 지금 개통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발전기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국내 상황이고요. 해외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랍에미리트, UAE에 총 4개의 원자력 호기를 보통은 이제 2개 호기를 한 발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 2개가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그 4개 중에 2개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는 곧 이제 그리드에 물릴 예정입니다. 해외에도 저희가 저희 한수원 플러스 한전해서 이제 팀 코리아가 가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짓는 UAE에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 최신형 발전소입니다. 그걸 우리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짓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수력 발전소는 사실 전체 양은 얼마 안 됩니다. 대한민국 수력 발전소 다 합해도 원자력 발전소 한 호기의 용량만큼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력 발전소 전체 중에 약 절반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수자원공사 K워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좀 있는데, 저희 수자원은 사실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이용하느냐, 그와 병행해서 또 전기도 생산을 하느냐, 이제 다목적으로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전기만을 생산하는 발전용 댐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고, 또 물을 이용하고 그 물을 또 한 번 더 이용하는 다목적 댐으로 건설된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공에서 하는 거는 다목적 댐 발전소고요. 저희 한수원에서 가지고 있는 수력 발전소는 이제 발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저희는 이제 한강수계에 있고요. K워터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낙동강계로 흘러가는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생소하시죠? 왜 원자력 회사가 수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 20년 전에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때의 큰 그림 하에서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구조 개편의 속도는 못 내고 있지만 그 당시에 거론됐던 것이 전력, 소위 말해서 전기도 이제 재화로서 상품으로서 거래가 가능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기의 최종 소비자, 우리 국민들이 선택적으로 싼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는 그런 제도 하에서 취지로 전력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전을 하는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도 경쟁을 해서 그 경쟁을 통해서 절감되는 효용은 소비자에게 돌려드리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발전 부분은 6개로 한전으로부터 쪼개져서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아직까지 이쪽 판매 부분은 여전히 한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중간에는 이제 개통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개통을 운영하는 이제 한전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발전회사들 중에 이제 6개를 한수원은 이제 원자력 회사로만 처음에 탄생을 했는데 수력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등치는 작은데 기능이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력을 어디 민간 사업자에게 주게 되면 혹시라도 비상시에 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원자력을 운영하는 공기업인 한수원에다가 묶어놓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이 어떤 관통하는 뭔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력과 수력이 같이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요. 수력의 특징이 위에 있는 댐에 있는 밸브만 열면 이 높이 낙차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제 물이 쭉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블랙아웃, 이제 완전 정전이 됐을 때는 어디에선가부터 다시 처음부터 이제 발전기를 살려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수력 발전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시송전 발전소라고 하는데 그 수력 발전소 기능 때문에 원자력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수력 발전소가 이제 같이 붙어 있게 되는 그런 경우고요. 근데 저희 회사 이름은 그래도 수력을 조금 우대해 주기 위해서 수력원자력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국내에는 이러하고요. 해외에도 소위 말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해외 수력, 또 여러 가지 그 배출권을 사기도 하고 해서 해외에도 파키스탄, 조지아 등이 하고 있고요. 신재생 사업으로는 미국, 칠레 등등에서 저희 회사가 SPC도 만들고 또 직접 법인도 만들어가지고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현재 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 24개 하고 또 건설 드롤 2개 하고 그것들 계속 운영하고 현재의 에너지 전환 정책 하에서도 안정적으로 향후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전력 산업의 기반을 저희가 유지를 해가고요. 향후에는 더 나아가서 해외 수출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수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그 UAE에 수출을 하게 된 것도 참 대단한 업적인데요. 제가 여기 지금 보직에 있기 전에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유럽 지사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유럽 하면 이제 원자력 대국이 프랑스고요. 프랑스에는 거의 전력의 한 80% 이상을 원자력을 통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UAE 원자력 발전소가 발표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서 수주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 MB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하셔가지고 최종적 발표는 이제 대한민국 코리아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프랑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 말을 빌면 상도덕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나라로 이렇게 찍었었는데요. 제가 그 현장에 가서 프랑스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니네들 진짜 잘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이 머리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해외에서 이런 그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본
성공적이 아니라 뭐 실패를 포함한 모든 그 시도해본 적이 없었는데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버젓이 아주 세계사에 유례없는 그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들 대단한 스스로도 이제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정책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현 정부에서 이제 원자력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리 1호기도 이제 폐쇄하고 월성 1호기도 폐쇄하고 더 이상 이제 계속 운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한 손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유럽의 사례라든가 미국 사례라든가 다른 원자력을 기존에 하고 있는 나라들 사례를 보면 저희들처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최초에 허가받은 그 설계 연한, 설계 수명이라고 하는 최초에 허가받은 게 보통은 과거에는 30년짜리로 허가를 했고요. 다음에 10년 주기 또는 계속 검사를 해서 이제 추가로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인데 초기에 한번 이제 해준 게 이제 기본적으로 30년, 그 이후에는 40년, 최근에는 이제 60년으로 되어 있는데 30년짜리 발전소들을 지금 이제 문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30년 만에 또는 뭐 40년 만에 문 닫고 있는 나라는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손이 이제 원자력을 안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지은 발전소 수명이 60년인데 역사 내에서 60년 후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원자력이 없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또 토론도 하고 해서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하에서 이제 더 이상 원자력은 이제 새로 안 짓는다고 했으니까 새로 짓지는 않고 이제 현재 짓고 있는 것만 마무리하고 더 이상 짓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모자라는 전기는 무엇으로 커버해야 되느냐? 이제 1차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LNG 발전소로 지어야 된다. 근데 그 다음 너머에는 이제 신재생 발전소로 가야 된다. 태양광, 풍력, 또 여러 가지 연료전지 이런 최근에는 이제 수소 산업까지 이제 연계돼서 신재생, 신사업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걱정되고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단순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팔 때 전력 시장에서 전기를 이제 저희는 팔고 한전은 우리 회사를 이제 삽니다. 우리 회사 전기를 사서 이제 거기에 한전의 어떤 투보율을 포함하고 해서 이제 전기 요금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용을 다 포함해서 이 전기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킬로와트아워당 대략 한 40원에도 못 미치고 있고요. 한전이 일반 국민들한테 받을 일반 주택용으로 받는 것들이 이렇게 상업용하고 다 있지만 대략 한 1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40원 정도밖에 안 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두고 그보다 비싼 LNG 발전소가 한 80원 가까이 되고요. 또 신재생 발전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가보다도 더 비쌉니다. 발전 단가 보수 다 하게 되면 약 120원, 130원 정도 되는데 그런 전기를 사다가 한전이 이제 국민들에게 공급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참 설명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정책 하에서 저희들도 힘들고 저희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생태계, 원자력 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원자력 산업계가 사실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 한수원이 원자력 산업계의 최종 수요처입니다. 모든 부품들이 만들어지고 발전소에 공급이 되고 재화 용역이 들어와서 발전소가 돌아가게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1년간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데 쓰는 돈이 대략 한 2조 정도, 2조 2천억 원 정도, 작년도에는 그 정도 됐고요. 그 중에서 한 절반 이상, 한 60% 정도가 중소기업들에게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한 1조 3천억 정도가 이제 중소기업들로부터 한손이 물건과 재화 서비스 용역을 다 구매를 하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한손은 그동안은 그래도 견딜만 했었는데, 이제 점점점 이제 우리가 한전에 파는 전기요금이 줄어들게 되고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안 하게 되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발주 물량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생태계가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어떻게든 우리 생태계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 신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고, 또 기존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성 보강 차원에서 뭐 10년 주기로 교체하던 그 안전 설비들을 조금 더 주기를 당겨서 뭐 9년, 8년, 7년, 6년 만에도 새로 교체하고 이렇게 신규 수요를 창출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정책 하에서 저희 한수원이 처해 있는 위치가 굉장히 어려운데, 타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그래도 계속 투자와 이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한 축은 해외에 진출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해내자. 거기에 저희들이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들이 해외 수출을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잠재적으로 가장 가까이 와 있다고 느껴지는 게, 프로젝트 단위로는 저희 동유럽에 있는 체코, 과거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제 둘이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코라는 나라가 있고요. 이제 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 다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체코에 기존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들이 노후되고 이제 과거 소련에서 공급했던 노형인데 새로운 발전소를 짓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또 이게 잘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 모델을 보여줬고요. UAE에서 성공 모델을 보여줬고, 체코는 이제 더 이상 과거 러시아에 의존하고 싶지 않은 게 체코 국민들의 기본 정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노용은 안 하겠다. 또 그럼 세계 시장에서 지금 잠재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강력한 그 공급자가 누구냐면 중국입니다. 중국도 국내에는 뭐 100개나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지어서 야심차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해외에도 1대1로 해서 발전소 지어지고 다른 기타 재화들을 중국으로 이제 끌어들어가는 그런 구상무역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못 믿겠다. 체코 사람들 입장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아있는 게 대한민국하고 웨스팅하우스를 필두로 하는 미국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략적으로 미국하고 대한민국하고 같이 합쳐서 체코에 들어가면 참 좋을 것도 같은데, 그 내용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집트에 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사실은 러시아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러시아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제3세계 내지는 후진국에 차관 형식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자원을 다시 러시아로 가져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러시아 혼자서 하기에 감당해내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러시아에다가 저희가 먼저 이제 제안을 했죠. 자네들 이거 혼자서 다 하려니까 너무 벅차지 않아? 우리하고 같이 하면 어때? 제안을 했더니 그쪽에서 why not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러시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좀 독특한 노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위 이제 그 자유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압 경수로용이 아니라 다른 이제 비등 경수로용을 주력 노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자력에 들어가는 기술은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할 수 없는데, 전기를 만들어내는 2차 측 계통은 러시아 노형이든 뭐 미국형 노형이든 대한민국 노형이든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2차 측 계통에 들어가는 설비들은 저희들이 이제 러시아하고 같이 해서 이집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조만간 뭔가 좀 이제 구체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체코, 동유럽 체코, 중동에 있는 이제 또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가 공급한 UAE에 바로 붙어 있는 윗나라거든요. 그런데 UAE에 발전소 지어놓은 데가 어디냐면 사우디하고 UAE하고 접경 지역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중동의 맹주라고 자처하는 사우디가 좀 자존심이 상해 있습니다.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UAE에서 먼저 원자력 발전소를 석유 많이 나는 그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참 생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이 석유가 고갈되거나 끝났을 때 그 다음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지금부터 준비하자. 그게 UAE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한 수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그러면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최신형 발전소를 우리가 한번 지어보자 해서 사우디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사우디하고의 그 미국과의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걱정하는 바는 미국형 발전소가 사우디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한두 스텝 뒤에 일어날 일들이라서 저희도 노력은 하지만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원자력하고 한수원이 국내외적으로 이제 처한 위치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총님 죄송하지만 동반성장 얘기를 좀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 동반성장 팀장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 현장에서 제가 직접 고민도 하고 또 당사자들, 우리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수차례 만나고 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서 저희 한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배분하고 해서 소위 말해서 진짜 동반성장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지내왔었고요. 지금도 제가 있는 보직은 상생협력이라는 부분인데 동반성장을 넘어서 이렇게 협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동반성장이라고 하면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과의 관계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도 살고 모기업도 같이 살고 윈윈 하자는 게 동반성장인데 저희들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상생협력이라는 개념을 끌고 와서 거기에는 공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회공헌 사업, 예를 들면 저희 업과 전기를 만들어내는 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취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발전소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같이 끌고 갈 것인지 이런 고민까지 하면서 상생협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동반성장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한번 보면 원자력 산업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산업계라고 할 수 있을지도 참 그렇지만 그래도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한수원을 정점으로 한 여러 가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엮여 있습니다. 이 플레이어들 전체를 보게 되면 대략 한 개수로는 한 500여 개 되고요. 그중에 대다수는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500여 개 유자격 공급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한수원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고요. 원자력 산업계에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원자력 하면은 일단 생각나는 게 좀 굉장히 좀 어렵고 뭔가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죠. 맞습니다. 저희들 일반 산업과 달리 엄격한 품질 기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에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에 물건을 하나라도 공급을 하려면 그 회사는 사전에 저희 회사가 제시하는 품질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리퀄리파이 된 회사들에 한해서 경쟁을 유도를 합니다. 자, 이 브라우저 이거 하나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아마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또는 세계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이 마우스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방사선이 나오는 지역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된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명확하게 기준을 두고 방사선 세기가 이 정도일 때는 이 정도 기능을 보유를 해야 되고요. 또 아주 높은 준위에 있는 이 정도에서는
그래도 이 기기는 반드시 작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사전에 기준을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제작을 하고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100%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을 할 수가 있고 그 제품이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유자격 공급자라고 하고요. 유자격이 아닌 공급자는 일반 산업용 공급자인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카운팅하지 않는데 대략 뭐 한 2만여 개의 업체 정도가 저희 원자력 발전소에 이런 그 유자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물건을 납품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유자격 품목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일반 산업 품목의 제품들도 원자력 발전소에 운영이 됩니다. 안전성이 높은 방사선이 나와서 혹시라도 누출이 되게 되면 일반 공중에게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산업 분야는 똑같은 산업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유자격 공급자가 소위 말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물건을 제대로 된 물건을 납품을 할 수 있고 그 회사 제품만 저희가 사서 쓴다. 그렇게 해서 그 회사는 대략 개수가 한 500여 개 되는데 그중에 90% 정도가 중소기업이더라. 여러분들 중소기업 하면 어느 정도 수준 생각하세요? 종업원 뭐 법령으로 이제 정해져 있죠. 종업원 뭐 300인, 1000인 업종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매출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원자력 산업계에서 중소기업 하면 종업원 수 대략 한 10명에서 20명, 매출액 1인당 노동 생산성 1억에서 2억 정도, 10명 정도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연간 매출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평균적으로 한 400여 개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걱정되는 바가 여기에 이제 분야로 나누어졌는데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이제 수만 개의 부품들이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 건설을 할 때 발전소를 지을 때 초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은 보조기기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하는데 공급자들이 약 200개 정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예비품은 이건 발전소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건설할 때 운영할 때인데 에너지 전환 정책하에서 앞으로 이제 건설을 안 한다고 하니 이 회사들이 이제 문 닫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계속 컨선하는 거는 중소기업 분들이 한수원에 올인하는 회사, 매출이 완전히 한수원에만 100% 이렇게 연결되는 회사들은 사실 중소기업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경영 활동이시거든요. 다양화시켜야 되는데 한수원에서 발주를 안 내주면 그럼 그 회사는 굶어 죽어야 될 겁니까? 그러면 나 죽겠어요 하고 어떻게든 뭐 얘기를 이제 대외적으로 가서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좀 다양화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공공기관입니다. 한수원의 주식 100%를 한전이 가지고 있고요. 한전이 또 51%가 이제 국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고요. 그 주된 역할들이 이 중소기업 제품도 사줘라, 사회적으로 경제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 또 취약계층에서 하는 취약계층들의 제품들을 사서 쓰도록 정부로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이런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 제품을 모두 포함해서 연간 한 1조 5천억 원 정도를 공급을 받고 있고요. 이것은 한 60% 정도 저희가 총 연간 구매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한 2조 2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1조 5천억 원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이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얘기하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원자력은 이제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현재 약 20% 정도에서 향후에는 이제 10% 정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더 가게 되면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이 에너지 전환 정책 하에서는. 그래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그 토론은 많이들 이루어져야 되고요. 제가 프랑스에서 경험하면서 겪었던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가 이제 원자력 대국이고 그래서 동시대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실 때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크롱 대통령 또한 선거 당시에는 캠페인이 이제 더 이상 원자력 안 하겠다라고 해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각을 구성을 하고 쭉 검토를 해보니까 원자력을 안 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수정된 내용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원자력을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발표되는 어떤 수치에 이렇게 함몰되면 안 되는 것이 프랑스 사람들 지금 현재 뭐 75%에서 50%로 낮추겠다 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50%라는 게 현재 있는 거 반으로 줄여서 반은 문 닫고 반은 운영한다 그게 아니고요. 약간의 이제 통계 그 기술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현재 있는 발전소 걔네들이 한 58개 원자력 발전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오래된 발전소는 페이드아웃 시키고 EPR이라고 유럽에서 최신형 원자력 발전소 만든 게 있습니다. 단위 기가당 용량도 큽니다. 1600메가와트짜리인데 이걸 새로 들어와서 짓고 오래된 발전소는 빼고 이렇게 해서 현재의 총 용량을 유지하는 정책이 프랑스의 원자력 정책이거든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새로 안 들어오고 오래된 거는 빼나간다. 그래서 결국은 없어진다 이런 것이고 프랑스는 오래되고 소위 말해서 옛날 기술로 지은 발전소는 이제 퇴장시키고 현재의 기술, 새로운 발전소로 지은 원자력 발전소가 그걸 이제 대체하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원자력 산업계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사실 이거보다도 앞서서 있었던 게 코로나보다도 앞서 있었던 게 이제 일본의 그 소부장이었거든요. 소재 부품 장비 원자력 발전소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일본도 원자력 수입국이고 대한민국도 원자력 수입국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사실 초기에 원자력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웨스팅하우스라는 데, 그 이후에는 CE 노형 들어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 표준형 원전을 만들어냈고요. 그 와중에 또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프랑스 노형도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고 캐나다 노형도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서방 세계의 기술들 다 가져와서 우리가 소화시켜서 대한민국 표준형 원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그런 그 소부장 그 수출 제한할 때 저희는 하나도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갔고요. 그때 저희가 이제 피해가 없다고 해서 그냥 있지 않았고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그 일반 산업계에 계신 분들을 더 이제 그 기력 회복시키고자 소위 말해서 이제 부품 장비 국산화 계획을 야심차게 저희들도 지원을 해서 저희 회사는 소재는 안 쓰니까 부품 장비 국산화 100대 과제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를 3년 동안 쓰겠다고 해서 우리 생태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R&D도 활성화시켜드리고 또 만들어낸 제품들을 저희가 직접 사서 써서 실적을 말하자면 증거를 트랙 레코드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에 나가면 이러는 것이죠.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 노크를 했는데 A라는 회사가 우리 회사 제품 이렇게 좋아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하는 거하고 우리 회사 제품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원자력 발전회사 한수원에서 이걸 써서 3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서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 이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래? 한수원이 썼어? 오케이. 그럼 한번 가져와 봐. 내가 써볼게. 이렇게 이제 후광 효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저희가 동반성장 공공기관인 한수원이 동반성장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 이러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뭐 철학이 아주 심대하고 해서 동반성장을 한다 그렇게도 하고요. 또 정부에서 또 이렇게 푸시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많이 합니다. 그것들 다 합니다. 다 하고 하는데 이런 그 사회 환경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번 더 이제 성찰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에너지 전환 정책, 소부장 규제, 또 코로나 사태 이런 걸 겪으면서 과연 우리 생태계에서 같이 상생 협력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발전소 주변 지역들, 또 일반 사회계층의 취약계층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가 그럼 진짜 그동안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금융지원 뭐 매년 100억 이상씩 해야 된다. 물건 얼마 이상 사줘야 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보다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가서 여쭤보는 거죠. 자주 만나서 사장님 요새 어떠세요? 어려우시죠? 제일 어려우신 게 뭐예요? 종업원들 급여 드리기 어려우신가요? 아, 그렇겠군요. 그럼 저희가 저리로 공짜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돈은 좀 융통을 해드릴게요. 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 물건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직접 이렇게 특혜성으로 드리긴 어려우니까 저희가 일정 기금을 출연해서 펀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투자받아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실패해도 좋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정재훈 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이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탑다운 방식으로 윗분이 먼저 뛰고 움직이시니까 상위 레벨, 중간 레벨 실무자들까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탑다운 방식이 이게 늘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비상사태, 비상시기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들을 찾아가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사례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이제 수출까지 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데 이 중소기업은 이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한수원과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국내의 다른 프로젝트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UAE에 이제 수출을 하고 싶어 해요. 좋습니다.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UAE에 한수원에서 잘 쓰고 있는 물건이니까 UAE에 짓고 있는 발전소에도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했더니 UAE 당국에서도 이제 오케이해서 그 물건을 사서 썼어요. 썼는데 상인들 하면 그 상술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 사람 상술 유명하지만 또 아랍 상인들도 또 만만치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UAE 아랍 사람들 그 특유의 상술이 발동을 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착수금도 주고 그다음에 기성고 다 갖고 이제 계약이 종료될 때는 향후 뭐 1년 또는 3년 동안 보증 기간 동안 이게 잘 운영된다는 걸 보증하기 위해서 대략 한 10% 정도를 이제 유보금으로 남겨둡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유보금까지 다 주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 유보금을 제대로 받아낸 회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유로 다 해서 오히려 더 페널티를 물려가지. 그리고 적어도 그 10% 디파짓 해놓은 그거는 아예 받아갈 생각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아랍 사람들하고 거래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그 관행이 되다시피 했는데 아깝잖아요. 그 10%.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중소기업이 법적으로 변호사 사서 소송을 가고 받아내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 회사는 회사가 크다 보니까 법무실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법무실에다가 이제 물어본 거죠. 해외에 나가서 우리 중소기업이 저기 저 아랍 상인을 상대로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좋습니다. 우리 법률 컨설팅 들어갈게요. 그래서 법률 컨설팅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협상을 이렇게 해준 거죠. 했는데, 최선의 결과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계속 소송 길게 가봤자 서로 피곤하고 돈도 못 받을 가능성도 많으니까 이제 협상을 통해서 중재를 해서 다는 못 받아내더라도 50%를 디파짓돼 있던 그 돈의 50%를 이제 협상을 통해서 받아내는 그런 것들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이 돈은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까, 또 뭐 나중에 뭐 이렇게 크레임 걸리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안 하고, 왜? 한 손이 뒷받침해주고, 한 손에서 가용한 자원들을 동원을 해줘서 그걸 이제 도와준다고 하니까 자신감 있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를 만들어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경영, 인력 지원하고요. 금융 지원하고, 기술 지원하고, 판로 지원하고. 이게 기업 활동에 있어서 이게 모든 게 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전방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뭐 인력 지원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테크노 닥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요즘 이제 100세 시대인데 60세 은퇴하고 나면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내 몸에 배어있는 이 경험들하고 이 소중한 암묵지들, 숨어있는 내 지적 재산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그분들이 또 취업하려고 하면 취업문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그런데 착안해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새로 채용해서 쓰기는 어려운데 그런 숙련된 또 기술자들이 퇴직해서 놀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좀 저희 회사에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은퇴하신 입장에서 보면 그럼 내가 뭐 무료로 가서 그 자원봉사, 아까 여기 자원봉사 협의회 회장님도 오셨던데 자원봉사 하기에는 아직 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임금에는 뭐 못 미치지만 절반 정도 수준이지만 그 정도 수준만 받고라도 가서 일하시겠어요? 오케이 되면 그 임금도 반만 이제 중소기업에서 부담하시고 반은 한 손에서 보조를 해줘서 실질적으로는 한 4분의 1 정도를 중소기업이 이제 담당을 하시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한 1년, 2년 정도 이렇게 원하는 분들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금융 지원은,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돈 빌려주는 저리로 돈을 저희가 빌려주는, 은행권에 해서 저희가 대략 한 2천억 원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000억 정도를 저희가 한 손 돈으로 금융권에다가 예치를 하고요. 거기에 매칭해서 금융기관에서 1,000억 정도 더해서 2천억 원 정도를 저희가 중소기업 대출기금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리로 빌려 가셨다가 다시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융통해야 되는 돈이고요. 그 대신 이자는 저렴하게 나가는 돈이고. 다른 한 방법은 이제 투자를 받도록 저희가 에너지 혁신 성장 펀드라고 아직은 크지 않지만 약 500억 규모 정도를 펀드 회사에다 맡겼습니다. 성공 실패를 묻지 않겠다. 가급적이면 성공해야 되겠죠. 오로지 그 운용사의 입장에서 봐서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마중물 역할을 해서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돈을 저희가 한 500억 정도 이제 출연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R&D 지원입니다. 여기 혹시 이제 그 제조회사지만 당장 이제 물건을 어디 납품을 못해서 현재 R&D만 하는 회사도 있을 걸로 봅니다. 저희 뭐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R&D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R&D 중소기업들이 그 자생력을 갖추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있는 물건들을 한번 과거에는 외국에서 국내 업체하고 다 해서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왔는데 요즘은 이제 외국엔 배제하고 국내로 다 돌려놨고요. 국내 업체들 중에서 경쟁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하도록 하는데 소울 벤더가 있습니다. 이 물건 하나만 쳐다보고 있는 공급자가 있어요. 중소기업이. 그래서 이 물건 없어지면 이 회사도 없어져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경쟁을 유도하고 빨리 국산화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국산화해서 독보적이 되던 또 그 제2, 제3의 유사한 업체가 생기던 어쨌든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국산화를 굉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외국 기술로 태동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표준형 원전도 있고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고 있는 부품들을 전부 국산 제품으로 들어갈까요? 아닐까요? 안 들어가거든요. 외국 제품도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뭐 대한민국 100% 국산 기술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들 100% 저희 대한민국에서 다 만들어 낼 수 있고요. 냈었고요. 그런데 안 만들고 있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작아요. 이거 하나 만들면 발전소에 공급하는데 발전소가 매년 그 물건 사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한번 설치하고 나면 5년, 10년 동안 잘 돌아가요. 또 이제 기술이 좋아가지고 잘 만들어져가지고 고장도 잘 안 나고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이게 발주가 나와야지 공장이 돌아가고 살리는데 5년, 1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거 가지고 어떻게 공장 만들어 놓고 기다리겠어요. 안 되거든요. 만들 수는 있지만 안 만드는 부품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건 누가 하느냐? 좀 다국적 기업이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미국의 프라마톰, 미국에 있는 이제 웨스팅하우스나 여기서 하고 또 프랑스에 있는 프라마톰이라는 회사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국 내에 프랑스는 약 60개 원자력 발전소, 미국은 100개 돌아가고 있고 중국 거의 지금 뭐 100개를 내다보고 돌아가고 있고 러시아 일본 그 나라는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24개 운영되는 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안 만들어요. 그런 것들은 만들 수는 있지만 안 만드니까 이게 국산화 율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좀 논쟁거리가 되긴 하지만 결론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부품은 국산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판로 지원. 국내에서 발전소 많이 지어서 많이 사주고 또 계속 이게 순환이 되도록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해외로 나가야죠.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해외에서 요구하는 게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어디에 납품을 해봤니? 기술은 증명이 되니? 제3자가 확인해 줄 수 있니? 오케이, 그럼 가지고 와봐. 설치하고 시운전하고 돌리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수원이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외람됩니다만은 이런 작은 회사들하고 한수원이 컨소시엄을 맺습니다. 자, 한수원 이름으로 나가자. 한수원 이름으로 저기 루마니아에 있는 작은 원자력 발전소 운영하는 저희가 24개 하지만 루마니아 같은 데는 뭐 원자력 발전소 4개, 5개 정도 하거든요. 아주 사이즈가 작아요. 거기에 한수원이 물건 공급하러 가요. 야, 니네 발전소 요 부품 있잖아. 요거 곧 교체할 때 다 됐잖아. 요거 한수원과 관계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납품을 하고 우리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니네들 걱정하지 마. 모든 문제 생기면 한수원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한수원 이름으로 계약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옛날 같았으면 택도 없는 일이거든요. 이 계약 금액이 뭐 2억, 3억, 뭐 10억 이 정도 하는 건데 중소기업 입장에서야 어렵지만 저희 한수원 입장에서 부품 하나 그거
팔아가지고 혹시라도 클레임 걸리고 하면 이게 오히려 남는 게 아니라 그거 뒤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해외 판로 개척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루마니아의 작은 부품들 한손 이름으로 수출해서 돈 벌게 해드렸고 또 UAE에도 그렇게 가고 잠재적으로 중국 시장에도 들어가고자 하고 러시아에도 들어가려고 하고 현재로서는 이 해외 판로 지원 여기에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해봤던 새로운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물건이 있어요 하고 시장 개척단 데리고 가서 전시회도 하고 그다음에 기자재 우리가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원한다면 기술도 줄게. 그리고 향후에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하고 니네 중소기업하고 거기서 조인트 벤처 만들어라.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스스로 소위 말해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써먹었던 전략들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는 기술만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기술 들어오되 물건도 만들어주고 우리 인력들이 반은 들어가자. 그래서 기술 전수를 해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케이, 땡큐,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할게. 이게 이제 3단계 전략인데 그 전략을 중국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처음에 프랑스 사람들 들어가서 발전소 통째로 딱 지어주고 키 탁 주고 자 오케이 이제 다 완료됐어 이거 가지고 운전해 하고 이게 턴키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넘겨주고 그 다음에는 기술자들을 보내서 같이 거기서 트레이닝 시키고 반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자립해가지고 기술 자립했다고 그 사람들 이제 빠져나가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대로 전략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느냐 하면 대한민국 우리 두산중공업이 해외 굴지에 이제 그 엔지니어링 회사에 협상을 합니다. 지리한 협상을 합니다. 가격 협상, 기술 협상 등등을 해가지고 두산중공업이 아주 오랜 그 노력한 끝에 거기랑 이제 협상을 해서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 중국 애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야, 무슈 한국하고 협상했다며 대략 뭐 1,000만 원이라며 그거 우리하고 똑같이 하자. 하룻밤에 두산에서 1년 동안 협상을 했던 그 전략을 얘네들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야 어차피 한국에도 주기로 했다며 니네들 그거 그대로 우리 중국에도 줘. 하룻밤에 그냥 통째로 가져가는 애들이 중국 애들이에요. 현지에서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자재 현지화 지원도 하고 있고요. AEO라는 거는 저희 같이 이제 그 네임밸류가 있는 큰 회사들은 해외로 수출입할 때 물건 수출하고 수입하고 할 때 소위 말해서 이제 별도의 좀 서로 인정해줘서 빨리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그 나라 간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하면 되는데 중소기업 하면은 어렵죠. 그거 저희가 보증해서 오케이 여기는 우리 파트너 회사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AEO 인증도 해서 중소기업 제품들이 해외로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4가지 사례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저희들이 이제 하는 활동들이고요.